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수요일인 오늘은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볼 건데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하시라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개인 톡방, 단체 톡방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료로 연락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셔서 언제든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톡스타 입력하시고 원하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 가능한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입장하시면 잠시 뒤에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1부에서 힌트 없이 퀴즈 한번 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아주 쉬운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요. 8시 59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지 별톡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좀 올려볼까요? 어떤 분들 오셨을까요? 우선은 1부에서 참 많은 분들이랑 함께 했었는데 올려도 끝이 없네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2부를 응원하는 우리 톡스타 운영자님의 아주 강한 글들이 끊임없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와사비 과자님께서, 제가 와사비 과자 참 좋아하는데요. 와사비 과자님께서 민재를 위해 톡방에 글 쓰는 나 하시면서 아주 적절한 이모티콘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밑에 민재 응원하기 얍얍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와사비 과자님. 저 오늘 와사비 과자 생각나서 퇴근하는 길에 하나 사 먹어야겠네요. 계속해서 2부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연준 의장님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핵심님께서 REC 관련 네이버로는 이테크건설이랑 삼광유리가 있던데 이슈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쓰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재생 REC 관련한 주식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이 이 궁금증에 꼭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2부에서도 힌트 드려야겠죠? 퀴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죠?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땡땡땡땡이라고 한다. 1번 피치마켓, 2번 멜론마켓, 3번 레몬마켓.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랗고 아주 상큼한 과일입니다. 이걸 먹으면 표정이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보기 3개 중에 하나 꼭 골라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요. 저희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가 좋기 때문에 난 좀 더 글로벌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쇼맨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현재 2천억 달러 관세 부과했죠. 부과했는데 중국에서, 27, 28일, 과연 추가적인 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류호 부총리가 현재, 관련해서 추가 대응 방안 모색하고 있는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선언문에서는 분명히 그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별 내용이 없었는데, 선언문을 말고 지금 트럼프 트윗이 지금 난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변 핵시설을 지금 폐쇄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지금 좀 선언문 내용에서 약간 몇 가지 좀 숨기지 않았나. 우리 정부에서 현재까지 진척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 없긴 하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바로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신재생 알리씨 물어보신 분 계신데, 이테크 건설 관련해서, 하지 마십시오. 일단, 별로, 크게 영향가 없고요. 전부 이테크 건설이 원래 그쪽 하고 있어요. 지금 OCI 기업 집단에 소속하기 때문에 그냥 OCI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없습니다. 일단 너무 앞서 나가신 거니까 조금 기다리셨다 보면 그 이슈 뜰 거예요. 그 내용까지 코멘트 해드리고 자 오늘 또 두 분 같이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우리 시황 추세매매 달인 우리 해양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윤진스타님 모셨습니다. AG스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자, 오늘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아요. 이슈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면 항상 뒤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해선 빠르니까. 해선 빠르니까 역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 일주일 동안 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무역관세 부과하면 뭔가 시장이 뭔 일 날 줄 알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일주일 동안 대응하셨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나삭은 이제 미 증시를 좀 봐야겠죠. 미중 관세 관련해갖고는 미 증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언급드린 점은 뭐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2천억 관세가 부과가 될 거예요. 네, 일주일 만에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음 달쯤 될 줄 알았더니. 네, 이제 24일부터 부과가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정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 텐데, 7월 6일이었죠? 1차 네, 관세 부과가. 1차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제 미중 관세에 대해서 굉장한 내성을 지녔다. 이거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 더 이상 이 관세에 대해서 경계 일으키지 않는다. 네, 겁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어진 상황이죠. 추가라는 점은 제가 좀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그거고, 그러면은 7월 6일 날도 1차 관세를 부과할 때도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은 재료 소멸성으로 오히려 나스닥이 오르는 현상 자체가 펼쳐졌었어요. 이게 해외 선물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시황을 볼 때 굉장히 좋은 관념을 가져야 되는 게, 일정이 있고 어떤 것이 예상이 수순이 되고 그런 것이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반대 매매 현상 자체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불확실성 해소. 그죠. 약간 그런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중 관세에 대해서 오늘 내일까지 이제 매도장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미중 관세 직전이니까. 발효 안 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발표만 했고. 실제로 부과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성으로 푸포지션이 청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등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차트만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지금 아직은 박스 장세다,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 시황이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부과가 D-Day가 딱 돼버려야지 시황이 또 발동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FOMC 회의랑 또 약간 또 섞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장세에서는 오히려 오늘은 매도를 보는 게 맞는 거죠. 상황이. 매도로 보는 예, 거구나. 오늘 데일리로. 지금은 어차피 오버나잇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굉장히 무리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매수로 날아가겠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만큼은 매도 포지션에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330T에서 보면은 스팬 넘어갈 때까지는 매도에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제끼는 거예요. 제끼고 이제 매도 관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이런 입장을 지켜야죠. 언제까지?
내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아, 네. 왜냐면은 미중 관세가 24일 월요일 날부터 이제 부과 디데이가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매도 장세가 굉장히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자꾸 늘어지면 안 돼요. 데일리라든가 이제 단타 포지션 자체로 조금 유지를 하는 마인드로 가야 되지. 24일 부과가 되고 나서 금요일부터 이제 장기 포지션을 굉장히 고려하는 습관 자체를 기르려고 하면은 유리한 대응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어보겠고, 왜냐면 지난주 인사 말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되니까 초반에 천천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풀어주셔야 되니까 너무 많이 풀어주시면 안 되고,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뭐 변동성 크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뉴스들은 뭐 많이 나왔어요. 뉴스들은 많이. 네. 뉴스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 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뭐 그런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사실 뭐 포지션들 자체가 굉장히 좀 박스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좀 박스권 플레이를 많이 들어갔었는데 5일이 계속해서 저점으로 한번 내려가서 68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68에서 급터닝 주면서 상방적으로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70을 찍어줬는데 어제 장에 이제 68.56에서 이제 10월물 기준으로 마지막 매매를 펼쳤죠. 그래서 10월물 기준으로 마지막 매매 들어간 다음에 매수장으로 쭉 올라가서 오늘 장에 거의 한 뭐 150T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나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나마 좀 마지막으로 5일 수익을 거뒀고요. 이제 11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롤오버 들어가면서 사실상 매 물량들 새롭게 매매 포인트 오늘 새로 세팅드리니까요. 그 포인트들 좀 뚝스타방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지난주 어떻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요즘에는 이제 뉴스들은 쏟아지는데 정작 시장은 약간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참 의아한 게 관세 부과하고 중국은 대응카드 없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미국장은 스탑하고 중국장이 반등하고 참 시장 참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알다가도 모르는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어떤 상품들이 핫한 딜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이 잡아주신 해외 선물 핫딜이 지난주 핫딜이 유로네요. 예, 유로 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로가 사실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이제 운이 조금 따르는 입장이었는데 유로 이제 매수적 포지션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었어요. 얘기 지난주 해주셨죠? 네. 근데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인플레이션 발표가 떴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매매가 스탑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발표 뜨고 나서 이제 매수적 접근해서 고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장세가 원래 같았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0.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급격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장세였는데, 근데 직후에 바로 이제 유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드라기 총재가.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앞으로 언급할 생각이 없다. 천천히 지켜보고 상황 해보겠다. 금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 보고 지켜봐야겠다. 인상 계획 아직은 없어. 이런 식으로 뱉어버렸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파동을 매수 파동으로 유로가 만들긴 했지만은 제한을 시켰네요. 그죠. 제한을 시킨 거죠. 그러면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주는 매수적 관점을 굉장히 가졌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매수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기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회의 전까지 랠리 박스를 조금 유지하다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중요한 거 자체가 이제 다음 주 24, 25일 날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갖고 12월 금리 인상분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대로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갖고 상황을 보자면은 9월 금리 인상하고 12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굉장하게 이번 FOMC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하게 사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9월은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그렇다 그죠? 치고, 사실 오늘 그 약간 그 어디죠, UBS에서 나온 거 들어왔는데 12월에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안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건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제가 이렇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올라와줘야 되는데 금리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힘든 거예요. 상황이.
뭐 10월, 11월에 인플레이션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여건 안에서는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커스 자체는 9월 금리 인상 자체에 집중을 어차피 안 해요. 어차피 이상할 거니까. 어차피 예, 이거 지금 다 거니까. 반영이 된 거예요. 9월이 이제 와서 금리 인상한다고 갑자기 유로 폭락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멘트 자체를 배친다면은 달러가 약세장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로화의 포인트가 그죠? 나온다. 그럼 약간 유로라든가 골드 포지션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놓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굉장하게 좋은 포지션을 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체가 다음 주까지 하면 수, 목, 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세가 추세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 박스로 FOMC 회의 때까지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장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쉽사리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황이 있고. 지금 뭔가 들어가서 물려있으면 그때 못해요 또. 그때 뭐 딴 짓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상대로 시나리오 왔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잘못해서 물려 있으면 그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부터 그때 손실을 보고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확률이 낮게 12월 금리 인상을 확률을 낮출 만한 멘트를 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은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그죠. 그러면 추세를 강력하게 좀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존까지는 12월 금리 인상도 약간 좀 당연시 여겨왔다가 지금 서서히 지표가 조금 이제 이 여건까지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잘하면 그 코멘트가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서서히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그런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볼 때 FOMC 포인트는 그건데 하필 추석이네요. 네, 연휴예요. 추석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쉬지 하시나요? 않습니다. 안 쉽니다. 아십니까? 네, 네, 안 알겠습니다. 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결정 쉽지 않아요. 추석에도. 그래도, 톡방에서 많이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추석 연휴 때, 매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셔서 한번 이런 포인트들을, 왜냐면 이 간날이 장날이라고, 이 장날이거든요. 이 장날에 매매 잘해야 되니까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 해양스타님의 지난주 핫딜 유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이지시스템님의 핫딜. 지난주 핫딜 구리 얘기해 주셨네요. 구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구리하고 뭐, 달러 인덱스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존의 골드 영향권에도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기존에 최근 들어서 달러에 좀 민감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영향권도 또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구리가 최근에 런던 거래소 기준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반면에 최근 한 5년 정도 이내에서는 중국장 기준의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이 워낙에 수요가 그러다 많으니까. 보니까 사실 가격이 한번 폭락이 일어났었어요. 폭락이 일어나고 나서 최근에 때문에. 골드 지지받으면서 같이 지지받았습니다. 같이 지지받고 나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그렇네요, 진짜. 빠르게 지금 차트를 끌어올렸죠.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은 일단 골드는 금속에서 코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일단 분봉상으로 기존에 계속해서 동일 단가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이 동일 단가가 보시면은 거의 6,000선 아래에 지금 6,865선 정도에서 동일 단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단가를 보여주면서 점점 고점을 높이면서 추후에 지금 신고가를 한 번 더 올렸죠. 그래서 이 모습을 좀 더 연장해서 2만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거의 올해 내내 계속해서 하방세를 타다가 사실 2,600선, 2.6천선에서 기존의 8월장 기준으로 한번 스턴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여기서 중국인들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선물장 기준으로 매수 트레이딩 블로킹이 헛받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단가에 오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구리는 매수 전략을 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 구리에 대해서는 매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에서 블로킹 치는 라인이 지금 7,400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외의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를 언급해 드렸고 지금 쇼 포지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달러 인덱스 자체가 94선에서 계속 떨어지는 모멘텀을 보였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94선 지지라인 94선 지지라인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 보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달러에 대한 포지션들이 지금 94선에서 스턴 라인이 좀 세게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4선 이하로 보시려면은 10월 테이퍼링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상 한 번 더 유로가 상방 올라가 줄 때 92선까지 떨어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선 달러 인덱스 베팅 하시는 분들은 매도 짧게 그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4선에서 일단 트럼프 발언이 있기 전에 트럼프 발언이 있기 전에 지금 9월 말 정도에 지금 94선 추가 반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반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뭐 지금 구리 롱 포지션 그리고 숏 달러 인덱스 포지션 이런 좀 애매한 포지션들보다 좀 더 관세 부과 기준으로 먼저 분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PPT를 준비해 봤어요. PPT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관세 전쟁 진행되고 나서 현재까지의 상태,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선관세 부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먼저 매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 다시 매기고, 이 부분을 반복을 해주고 있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미국이랑 똑같이 340억 보복관세를 매겼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일단 선관세 40억 달러에 1단계에서 매기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2단계로 또다시 340억에 대해서 때렸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160억 정도의 달러 규모 매기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이 또다시 160억 매겼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3단계에서는 2천억 달러 규모로 매겨졌는데 지금 중국 보복관세가 600억 달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금액이 작은 거 아닌가? 그럼 중국이 지금 보복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해 수입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답이 나옵니다. 지난해 수입량이 지금 미국이 5천억 달러 중국에서 수입을 들어갔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00억 달러 수입을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 부과를 들어가는 부분, 미국이 지금 2,500억 달러면은 전체 관세 부과했던 양 대비해서 50%입니다. 근데 사실상 중국은 지금 총 1,100억 달러, 한마디로 지금 1,300억 중에서 1,100억이면 지금 85%예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의 85%를 이제 관세 부과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50%밖에 부과를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동안에 워낙 이제 대미무역 적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 부분을 이제서 관세 부과 전쟁에서는 잃어버리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번 주장드리던 핵심 부분이 이거였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왜냐? 일단 미국이 이익을 보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로 손실을 보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똑같이 매겼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똑같은 퍼센트를 매겨도 관세액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2천억 달러 시행 들어간 이제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한마디로 둘이 똑같이 관세를 매기고 하던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기준부터는 이제 미국이 이기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홍콩장에 대해서도 반등이 최근에 나왔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2천억 달러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나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길지 안 이길지에 대해서 베팅을 걸다가 사실 뭐 9월 18일장 기준으로 해서 관세 부과권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9월 18일 기준으로 날지 뭐 24일 그 이후로 미뤄질지 이런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였지만 일단 트럼프가 24일로 찍어준 만큼 일단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하방에 대한 이슈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터닝으로 상방으로 꽂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게 끝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85%에 대한 관세 600억 달러 매기면서 들어갈 경우에는 미국이 퍼센트 기준으로 이제는 보복 관세 더 들어가겠죠. 우리가 아무리 금액상으로 관세를 더 많이 매겼다 한들 중국이 퍼센티지적으로 85%에 대한 부분을 매겼기 때문에 우리도 85%까지 올리겠다. 이래버리면은 사실상 나머지 지금 2,500억 달러, 2,5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1,000억 달러 이상은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 홍콩장 그리고 중국장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 나머지 2,000억 달러 이후에 추가 관세 산정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2,000억 달러, 600억 달러 규모 이후에도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관세 전쟁,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WTO가 어느 정도의 편을 드느냐, 2,000억 달러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 뭐 중국에서 제조 조치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제조 조치 이후에 양자협상 끝나고 나서 이제 중재기구로 넘어가게 되면 중재기구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 이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구리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구리하고 사실 대두가 관세 전쟁 들어가면서 이제 폭락한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구리는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대두는 못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혹시 그 중국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혹시 더 사실 상품 차이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사실 뭐 이제 구리는 그냥 중국에서 수요층으로 핵심적으로 딱 깔려 있지만 대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장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입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약간 반대인데 이게 반등 못한 거 보니까 약간 뭔가 추가적인 악재. 중국의 네. 돼지들이 죽고 있다는 그 악재도 영향이 있을까?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소이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세를 쭉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장에서 미국장에 매기는 대표 관세 부과 상품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관세 매기고 나니까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 이후에 뭐 브라질로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도세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추후에 매도세를 계속해서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이 지속 주도를 해서 관세 부과를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세 부과를 증가를 하더라도 어차피 중국 수입 물자를 딱 보시면은 그냥 다른 국가들로 다 돌렸습니다. 다른 국가로 다 돌리면서 오히려 단가가 떨어졌어요. 사실 다른 국가 돌리면서 단가가 떨어졌고 미국에만 집중될 때는 굉장히 수요가 딱 집중됐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 대두를 생산해도 본인들 그냥 국가 팔고선 팔기 바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질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생산을 했다. 100원에 생산하고 미국에서 1000원에 사실상 판매가를 맞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근데 브라질에서는 그냥 내수 시장에서만 팔리고 나머지 수입업자들이 굳이 미국을 통해서 수입하지 브라질을 통해서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브라질에서 아무리 물가가 싸다 한들 여기를 통해서 수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업자들이 이쪽으로 다 각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다른 제2국가들과 단가가 평형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가 부과가 됐음에도 오히려 지금 미국 내부에서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랑 요인이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중국의 판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생산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중국에 팔긴 팔아야 되죠. 근데 관세가 붙은 부분이 판매 단가가 아닙니다. 관세는 그냥 중국에서 떼가는 거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판매 단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 수요층이 빠져나간 것만큼 가격을 본인들도 할인해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팔리니까요. 그래야 팔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판매 단가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낮춰서라도 실질 단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소이빈 자체는 미국에서 거래된 실질 단가예요. 실질 단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안 붙은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붙은 것만큼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려서 지금 선물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게 좀 따지고 보면 대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좀 영향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까지에 이제 핫하게 움직였던 상품도 봤는데 그럼 이번 주에 핫하게 움직일 글로벌 투자 상품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지금 현재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자, 이번 주 핫딜에서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우리 회장님이 이번 주 핫딜로 가지고 오신 상품이 없네요. 아니, 저 나스닥. 다시 나스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주 핫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기준점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금요일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금요일부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영향권에 금요일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뷰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미중 관세가 지금 이미 전에 부과를 한 상황 자체를 표명해 갖고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 증시에는 미중 관세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24일 전으로. 그러면은 1차 관세가 부과했었던 7월 6일자를 좀 집중을 해야 돼요. 7월 6일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트는 여기에요. 현재 시점에서. 그때 다시 반등해서 돌파했을 때. 네, 왜냐면 같은 패턴의 반복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똑같네요, 진짜? 네. 가능성이 똑같아요. 커요. 네. 차라리 이걸 보자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후로 해갖고 이제 24일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월요일 전에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이미 23일 금요일부터 이제 장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부분. 매도적인 부분은 오늘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직전이니까. 근데 금요일 이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매도를 보더라도. 그것도 단타 데일리 매매로
한두 차례 정도. 절대 거기서 매도에 물려 계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때는. 수익이 나면요, 수익권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관세 이제 부과되고 24일부터 다시 한번 매수비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단가가 내려올 수 있는 단가가 제가 조금 강조하는 거는 7300 라인 아직까지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어요. 지지가 7300. 지지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 여기서 한번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서 지지 받고 관세 부과하면 다시 한번 고가 갱신하는 거예요. 지지가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매매를 조금 이제 중단하는 사태가 펼쳐지긴 하지만은, 왜냐면 내가 보는 관점 자체랑 다르면은 더 이상 지지를 못 받으면 중요한 라인에서 그거 자체는 매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 나스닥이랑 S&P를 이제 매수비로 다시 한번 고가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큰 시황이 펼쳐진다는 거. 관세의 디데이는 다시 한번 더 매수장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이 놓이는 환경이다. 더 이상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은 미중관세에 대해서, 증시의 다수의 투자자들은 미중관세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정황이 2018년도에 관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갱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의 정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곡이 일어났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곡에 대한 정황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확실히 변곡을 완전히 나타내는 정황이 나올 때까지는 다시 그 방향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 핫딜로도 그럼 달러 인덱스와 반발 작용 있는 골드하고 유로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애매한 게 FOMC 회의가 24일, 25일 열리는데 이제 25일 새벽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발표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로, 달러나 골드 자체를 지금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현재. 이번 주 핫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추천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회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의록 굳이 안 읽어서 그 해양스타님 톡방에 가셔서 하면 대신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못 읽겠다 하면 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상품은 나스닥이랑 S&P에 대한 매수비를 한 차례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언급드리시고, 7330 라인 오고 나면은 7330 라인 개인적으로 좀 오고 나서 이 스팬 자체가 전과 같은 이렇게 추세장이 형성돼요. 이거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런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추세장이.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 자체를 잡고 좀 길게 늘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마련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된다.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23일부터 열릴 가능성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21일부터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 핫딜을 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그러니까 증시 일정상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잡았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회의록 같은 경우나, 그 보통 이제 FOMC 회의 끝나면은 일단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조금씩 살짝 힌트를 줘요. 그럴 때 이제 좀 실시간을 좀 보면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서울경제 TV 다음 주 이게 하필 FOMC 회의 때 추석이라서 신세계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우신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톡방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좀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AGC 댄스타님, AGC 댄스타님께서 보고 계시는 다음 주 핫딜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오일이랑 골드 보고 있습니다. 아, 오일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갑자기 시리아가 러시아 군용기를 적출시켰어요. 팀킬을 했는데, 같은 편을 팀킬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스라엘 때문이다 지금 약간 좀 논란이 있다가, 근데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무서운가 봐요. 바로 그냥 그 강성이었던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좀 사과를 했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별로 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사실 뭐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란 이슈가 제일 핵심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시리아에서 뭐 러시아 군용기 격추시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제장 보시면은 어제장에 급등을 확 이뤄내긴 했어요. 네, 어제장에 급등을 굉장히 빠르게 이뤄냈고 지금 이뤄냈다가 그 네. 위에 포인트에서 딱 이스라엘 총리가 사과하니까 바로 좀 네, 밀리더라고요. 네, 68.56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70 올라가고 나서 지금 바로 이슈 맞고선 동시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100라인이라고 하죠. 지금 뭐 70 라인, 그다음에 뭐 60 라인, 50 라인 이 라인들 돌파할 때마다 항상 스턴을 걸어주는 게 30틱 정도 더 보내다가 이제 스턴을 걸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건 나중에 뭐 80 갈 때도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70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50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슈팅 보낼 때는 30틱 정도 더 보내다가 꺾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빠르게 꺾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제장 보시면은 68.56에서 굉장히 좀 세게 매집 단가를 만들고 나서 슈팅을 쐈습니다. 그래서 2단가 깨지기 전까지는 단기 상승장으로는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때 이란 이슈 잠깐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로 제가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PPT로? 11월 5일 날부터 또 2단계 제재가 들어갑니다. 2단계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부터 공급량이 또 추가로 묶이죠. 근데 문제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북한 통해서 따로 뒤로 빼서 항상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판매를 하고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국이 이제 땡큐하고 사겠죠. 네, 땡큐는 이제 뭐 중국이랑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란과의 좀 원활한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터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수요는 뒤로는 얼마든지 팔 수는 있지만 다만 단가는 굉장히 좀 떨어져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묶이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이란을 묶음으로써 실질 판매 단가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 중동 주변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또 반대로 대외적으로는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원래 수요량이 딱 있죠. 근데 중국이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이 이 이란 물자들을 이란의 오일들을 받아 들어가면서 이 이란 오일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량이 여기서 사라져요. 일부가 이란의 수요량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부분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요 공급 밸런스가 안 맞는다.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슈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내적으로는 중국이 싼 이란 오일을 수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과정인데 외적으로는 중국의 수요량 감소처럼 보이게 되면서 더 공격적인 감소처럼 보이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수요 공급 밸런스에 따라서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락장이 좀 만들어지는 편인데 일단 그것 때문에 차트가 하방세로 최근에 들어서 올라갈 때마다 70 올라갈 때마다 빠르게 좀 하방세 물량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단가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 번 더 저항받고 떨어질 경우에 68.56을 돌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신고가를 못 올리고 만약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빠질 수 있다. 신고가를 만약에 못 올리고 지금 신고가가 기존에 71.30 정도 됐죠. 이 단가 이상으로 못 올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기존의 블로킹 단가 좀 저저번 주 계속해서 이 단가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고 떨어지면은 68.56은 그대로 돌파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던 ETF 매수 단가 65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65 ETF는 계속해서 매수 주워 담으시면 되겠고요. 50틱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장기 슈팅 들어가시는 거 계속 잊지 마시고 트레이딩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롱 포지션 이후에 지금 숏 포지션에 대해서 골드를 좀 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원래는 FOMC 2주 전에 항상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굉장히 강해졌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도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월, 화, 수 연속으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보시자면은 일단 상방세를 굉장히 좀 빠르게 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 지금 한 주밖에 안 남았죠. 한 주밖에 안 남은 모멘텀에서 빠르게 하방세를 타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FF 금리 선물 인상 가능성이 지금 9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95% 정도면은 그냥 원래 그 정도 됩니다. 항상 금리 인상 직전 수치도 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구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딱 들어가고 나서 당일에 터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골드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걸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이후의 시나리오 3가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드려봤는데
일단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약보합 구간이 맞아요.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제한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 당일부터는 숏 트레이딩이 숏 커버링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롱 포지션이 올라간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일단 현물 물량들 때문에 함부로 롱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골드가 예금 상품이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골드를 팔고 예금 금리를 올라가시는 분들 때문에 당연히 골드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물에서도 골드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골드에 대한 함부로 롱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금리 인상 당일이 되면은 이 숏 포지션들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상 이후에 매수 포지션을 한 100틱 정도는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은 이때 당일 들어가셔서 당일에 바로 100틱 먹고서 청산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에 뭐 9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냥 거의 뭐 70%, 80% 그냥 다 보고 있죠. 12월 금리 인상도 그 정도 보고 있고, 뭐 9월 금리 인상은 이미 방금 말씀드린 대로 95%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 수치에서 의심을 할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수치는 일단 제껴두고요.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플롯을 찍어줄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 수치에 대해서 거의 뭐 3개월 전부터 전망을 해주지만 지금 내년도 전망을 굉장히 빠르게 이번 9월 인상 시점부터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다플롯은 기본적으로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플롯을 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플롯 수치상으로 다플롯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금리 인상에 참여한 FOMC 위원들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예상치에 대해서 플로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까지 갈 것 같다. 뭐 3.5%까지 갈 것 같다. 3.25%까지 갈 것 같다. 그것도 기간 기준으로. 그래서 기간 기준으로 2019년까지는 얼마 갈 것 같다라는 부분을 찍어주는 건데 일단 6월 다플롯상으로는 내년도 금리 인상 목표치가 3.25%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지금 9월, 12월 인상하고 나서 내년도에 추가로 3번 인상해야 3.25%를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플로팅상으로는 일단 내년도 추가 3회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해줄 때 그리고 다플로팅을 같이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이때 금리 인상이 4회 미만으로 떨어져서 지금 2회나 뭐 1회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지금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최소 300틱 이상의 매수 포지션이 가능하고요. 이때 기준으로 매수 장기 홀딩으로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금리 인상 수치에 대해서 4회까지 전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파월 의장이 내년도 4회 인상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질 가능성보다. 그래서 4회 인상 전망 시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그 금리 인상 다음 날부터 매도장으로 대응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당일 날에는 매수로 100틱 드시고 나서 바로 트레이딩 전환하셔가지고 매도장으로 쭉 먹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이제 또 22일 날 5일 관련 얘기인데 20일 날 오펙하고 비오펙하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행 상황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란 제재분에 대해서 누군가 증산을 하라고 했는데 사우디에서 그 증산을 별로 상관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증산할 이유가 없다. 그 전체적으로 유가를 좀 올리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강하죠. 두바이 지금 $80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반응이 이번 20일 날이니까 혹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잘하면 뭐 아니면 이미 시장에 알려져서 좀 어느 정도 손반영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제 그 얘기가 좀 나왔긴 했거든요.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동결로 의견을 일치시킬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의견에 대한 부분, 오일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피하를 하더라도 사우디의 목적은 일단 오일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걸 반기지 않고 있었죠. 최근에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빨리 단가 올려가지고 우리의 판매량을 늘려서 지금 재정을 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막상 지금 원자재 가격 두드려 맞고 나니 관세 두드려 맞고 나니까 지금 기업들이 원자재 감당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빠르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우디한테 좀 대신 증산을 해달라 이렇게 좀 대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우디 측에서는 우린 대신에 그냥 단가 올려가지고 GDP를 맞출게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GDP를 단가 올려서 맞추는 거를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고 지금같이 이란이 나가고 지금 국가들 참여하는 국가들이 없을 때 단가를 올리는 게 가장 단합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굳이 사우디가 나서서 애써서 증산을 해가지고 GDP를 이제 와서 일부러 단가 이 상태로 증산을 시켜서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바이처럼 똑같이 도시를 건설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또 부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굳이 단가를 올리지 않고 그냥 오일을 잠재워 두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베스트
다음 주, 예, 자, 핫딜까지 했는데, 자, 혹시 뭐, 베스트 픽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두 분 같은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베스트 픽? 이번 주에 단타 포지션으로 4, 50틱밖에 없어서 베스트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서 좀 공개를 그래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AG 시스템스타님 베스트 픽 혹시 오늘 준비하신 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늘 베스트 픽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번에 어제장입니다. 어제장에 굉장히 5일의 월물 교체 때문에 포지션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실 텐데 사실 10월물을 마지막으로 좀 거래하실 수 있는 타임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입 시점으로 따지자면은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딱 새벽장 포지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지만 이제 장으로는 그저께장이었고요. 이때 기준으로 68.56에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고요. 근데 68.56에서 어제장 거의 내내 저가를 만들어냈어요. 저가를 만들고 블로킹을 치고 나서 강한 매수세로 치고 올려서 200대가량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드렸던 이유 자체는 지금 기존의 15일장 기준으로 매집 단가를 68.56에서 좀 강하게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드렸던 포지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드렸던 포지션이 지금 유로에 대한 17390 포지션이었습니다. 17390 포지션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기존의 앞에 단 월요일 17일장이죠. 17일장 기준으로 굉장히 슈팅 강하게 쏴 올렸는데 이때도 역시나 매집 단가였기 때문에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쫙 쏴 올려서 오늘 장에 수익 낼 만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픽까지 알아봤는데 일단 다음 주가 추석 연휴로 쉬기 때문에 베스트픽 같은 경우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AG 시스템스타님하고 해양스타님 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에도 안 쉰다고 하니까요. 예,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지 앵커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우선 시간 관계상 세 분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2시간 동안 오늘은 종목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쯤 되면은 또 퀴즈 정답자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제가 좀 힌트를 쉽게 내드렸는데 많이들 맞춰주셨는지 정답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퀴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요, 레몬마켓이었습니다. 시큼하고 먹기만 하면 눈이 감기는 그런 과일이죠. 레몬마켓.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1586님, 4215님, 7739님, 8631님, 2284님 이렇게 총 5분 추첨을 했다고 하고요. 저희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전화번호여도 꼭 받으신 다음에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또 주말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스타분들의 단체 채팅방과 개인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언제든지 입장해 보실 수가 있고요. 2시간 동안 항상 생방송할 때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단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